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Stay 자. Jobs 이나연입니다. 이기욱입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 시원하게 타파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투데이 잡스가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Stay Jobs 1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이 원하는 직업, 취준생들에게 딱 맞는 직무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 어렵고 힘든 직무 선택을 도와드리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궁금증은 해소하고 자신감은 얻어가는 성공 취업의 필수 코스죠. 직무 역량 연구소 곧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선 명인의 인생사, 그리고 중장년층에게 전하는 희망찬 메시지 굿잡 4060에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가정의 버팀목이자 나라의 기둥이었던 이 신중년을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급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뉴라이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직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무 역량 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직무 역량 연구소를 위해 유재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느덧 그 사이에 가을이 좀 왔네요. 예. 네, 그래서 가을을 좀 만끽하면서 어. 동시에 공채 우리 시즌이 왔고 동시에 이제 수시 채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분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 대표님은 4계절 중에 하나로 자신을 표현한다고 하면 네. 어떤 계절로 좀 표현할까요? 저는 봄. 봄이요. 오, 왜요? 봄처럼. 왜 물론- 봄인가요? 물론 가을도 좋은데 봄이 좀 새롭게 시작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변화도 좋아하고 새로 시작하는 걸 좀 좋아해서. 아, 아니 우리 나연 MC가 네. 저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잘생기심이라고. 유 대표님 언제까지 그렇게 잘생겨지실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아유, 아닙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너무 훈훈해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 날씨 굉장히 쌀쌀한데 스튜디오는 네.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봄 감사합니다. 같아요, 스튜디오가 갑자기. 네, 갑자기 봄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을과 봄처럼 따뜻한 방송 보내드릴 약속을 유재천 대표님께서 하셨고요. 네. 얼굴로. 그렇다면 네. 오늘 이제 또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네, 오늘은 카피라이터라는 직무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예. 우리 가지고 온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이제 공채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지금 공채는 인적성과 면접 이제 중인데 우리 공채 시즌 중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야 하고 다시 우리 좀 이렇게 마음가짐을 좀 찾아야 되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시 진로 측면에서 직무를 좀 탐색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다시 직무 역량에 집중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단계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것 중에 하나인 직무를 새롭게 가져왔고요. 그게 바로 이제 카피라이터로 가져왔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함께 해보시죠. 네, 그렇다면 이 카피라이터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카피라이터는 이제 광고 제작진 중에서 우리 이제 관련된 업무 중에 뭐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광고 제작 직구는 이제 컨셉 개발도 하고 아이디어 개발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카피라이팅 업무도 하겠지만 여기에서 다양한 업무 중에 뭐 마지막 단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다 포괄적으로 좀 이제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광고 제작 직군 중에는 우리 이제 A라고 하는 광고 기획직 그리고 카피라이터 그리고 광고 뭐 디렉터라고 하는 AD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듀서라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카피라이터는 이 중에서도 어떤 광고 캠페인이나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소주제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장식하는 부분이긴 한데 예.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 이제 알아야 되고 제작 과정에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이제 보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피라이터라는 직업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고 그만큼 또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직무 수행하는 데 유리하겠죠? 네네, 실제로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부분이 네. 노출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유명한 아. 카피라이터 또는 유명한 카피라이터 문구를 이제 개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노출이 많이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그런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업무에 좀 집중하고 직무에 집중한다고 하면 차근차근 좀 성장해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독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창의력이라는 게 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창의력을 좀 가지고 이렇게 카피라이터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나연님 씨 궁금한데요. 오늘 굉장히 질문이 상냥하네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랑 약간 다른데 표정이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아, 뭡니까? 봄이시잖아요. 아, 봄이셔서. 봄이셔서. 네네. 네, 교욱 유대- 씨는 네. 가을. 아, 저 가을인가요? 저는 여름. 어떠세요? 네. 한여름 아닐까요? 푹푹 찌고 막 약간 짜증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유 대표님은 저기 네. 기혼이시죠? 아직은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내년에. 이렇게 아.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름 남자로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창의력에 네. 대한 얘기를 네네. 좀 계속 해보도록 하죠. 하셨던 질문이 뭐죠? 네. 갑자기 상냥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분 탓이겠죠? 예. 네, 네, 창의력은 어느 계절에? 근데 창의력은 뭐 새롭게 네. 좀 뭔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창의력은 갑자기 나온다기보다는 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추천해드릴 부분이 갑자기 창의력을 키운다 또는 갑자기 카피라이팅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 업에 좀 진입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그 업에 진입한 다음에 계속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면 어떻게 카피라이팅을 해보겠다. 아, 또 나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해보겠다라는 것을 좀 해보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면 그쪽에 이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계속해서 수집하고 또 써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력 외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역량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창의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창의력이 굉장히 이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자가 좀 많이 있을 때 네. 어떻게 창의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 관심과 호기심이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선은 업계에 진입해서 이 관련된 업무를 좀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좀 숙성이 좀 돼야 창의력이 좀 나올 수 있고 예.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카피라이팅 업무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좀 중요합니다. 관심을 많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결이 결국에는 핵심인데 네. 우리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반응할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반응하게 할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극할지를 좀 고민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유머 감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그럼 교욱 씨 좀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요? 네. 저는 안 그래도 대학교 때 네. 뭐 인턴 카피레이터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 이렇게 했어요? 조그만 그 광고회사에서 했었거든요. 아, 그러시죠.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동서식품이었는데 네. 그래서 맥심 네네. 그 동서식품 사보 제목이 이제 재미없나요? 삶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리뉴얼이 됐는데 네. 그 이름을 뭘로 리뉴얼할 거냐 그래서 저는 막 생각을 하다가 네, 과연 이런 뭘까요? 거였어요. 재밌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그럼 네. 이게 맥심이잖아요. 네. 네. 빨리 해주세요. 요게 맥심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제가 어포스토피를 해가지고 맥스 IM으로 아, 맥심을 다음 맥심을 먹으면 질문은요? 예, 네, 다음 맥심을 먹으면 질문은 굉장히 이제 내가 이제 네. 맥스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아, 느낌으로 예, 했었는데 채택은 안 됐던 그런 네네. 예. 네. 아, 다음 이제 질문 저 넘어가도록 잠깐 나갔다 할까요? 오겠습니다. 네. 우리 이교가 아나운서 국문학과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광고 쪽에도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그쪽에 관심이 있었고 예. 네, 이쪽으로 와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그런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유 일단- 대표님 만났으니까 다행이죠. 예, 일단 계속 진행을 해 나갈까요? 네네. 일단 광고업계 하면 또 화려하다 약간 이런 인식이 많잖아요. 뭐 네네. 모델이나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뭔가 화려한 직종에서 일할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사실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죠. 이제 네.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광고들이
대부분의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챙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죠. 예,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팀이나 부서, 회사에서 네. 광고 기획자 또는 이제 그 광고를 수주했을 때 이제 광고주와의 이제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품이나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정에서 만나는 이해관계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좀 갖고 있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유머 감각도 말고 문장력도 좀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문예창작과나 국문학과 또 국문학과. 이제 관심이 좀 많은데, 예, 그렇죠. 예. 뭐 사실 이제 굉장히 광고 전공의 자부심을 홍보학과뿐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전공의 네. 자부심을 느꼈던 몇 안 되는 순간. 예. 아, 그렇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 문장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광고 카피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뭐요? 어떤 거요? 피식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전 최근에는 좀 간단한데 이제 되게 공감되는 거 네, 있잖아요. 뭔가요? 나도 그런 적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힘들었을 때 당신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그런 게 좀 그게 재밌으셨어요? 저는 약간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게 좀 좋아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피식하게 되셨다고 네. 하셔가지고 저는 재밌는 건 줄 저도 알았는데. 나도 네. 그런 적이 있다고요? 네네.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이렇게, 경험 후기나 이런 이제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네. 경험을 음. 좀 이렇게 자극해 주는 거 그런 게 좀 네.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나연님 씨는 남더라고요. 어떤 카피가 좀 마음에 기억이 저는 됐었어요? 요즘 그 동물들이 소리 지르는 아, 네, 그거. 네네. 아, 그런 부분. 저 이렇게 불안하게 저는 그 쓱 아, 쓱이요, 쓱. 되게 쓱. 잘 네. 만든 것 같아요. 쓱. 맞아요, 맞아요. 쓱이라는 그 한 글자로 그렇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네네. 빠르다, 네. 뭐 SSG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다 한 표현할 글자로. 수 있으니까 임팩트 있죠. 너무 임팩트가 있고 좋은 카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화려하다는 점 있지만 양날의 칼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업계에 좀 어두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진입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정말 쉽지는 않은 것 진짜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 정말 이제 실제로 노출되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지망하는 분들이 또는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진입을 하지만 굉장히 긴 과정을 이제 겪어야 그렇죠. 되는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뭐 매스컴에서 굉장히 이제 노출도 많이 되고 유명한 분 중에 우리 최근 도끼다라는 네, 이제 박용현. 저자 박용현 대표 네, 있죠. 제가 그분 팬이거든요. 네. 다 그래요? 읽었어요. 그렇죠. 뭐 제일기획 출신이시고 TBW의 네, 대표인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이미 나이가 꽤 이렇게 되시죠. 아, 그래요? 그래요? 몇 살이신가요? 예, 이제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되셨는데. 진짜요? 예. 꽤 젊어 그러면 보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모습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커리어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경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창의적이다, 갑자기 카피라이터를 잘한다, 이제 그게 쉽지 갑자기 않은 영인 것 같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카피를 막 쏟아내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네. 네. 저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렇게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이제 서재가 생각의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예. 처음에 유머 감각을 갖고 있거나 이거는 좀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책을 많이 읽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보거나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보거나 또 이제 기록을 많이 해보거나 이런 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A는 B다 이런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책은 도끼다. 네. 생각은 뭐 서재다. 맞습니다. 8단어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책은 수면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국어 네, 국문학과 알겠습니다. 출신이신데 아, 예, 예. 책은 수면제다. 전공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책. 네. 네. 일단 보면 또 아까 이 진입 장벽이 꽤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사실 어느 정도 스펙이 굉장히 고스펙이 요구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뭐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기업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스펙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진입하기 위한 허들을 말하는데요. 뭐 나이 제한도 예. 있어요? 나이 제한은 사실 뭐 기본적인 보통 채용의 이제 프로세스랑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조직적인 측면으로 이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 제한은 나중에 이제 정말 이제 프리랜서가 됐을 때 네. 또는 이제 뭐 에이전시가 됐을 때는 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보통 공채에서는 보통 나이 어느 정도 제한이 범위 내에서는 있어야 되는 음,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일 기획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이제
뭐 토익 스피킹이 레벨 7 그리고 오, 오픽이 높네요. IH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최소 등급이라고 볼 수가 좀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좀 메이저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광고제에서 입상도 여러 번 하면서 위상이 좀 그러니까요. 높아졌는데 너무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이런 이제 어학 관련된 수준을 좀 많이 요구를 좀 하고 그러니까 있고 영어가 그렇습니다.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광고 기획 또는 이제 카피라이팅이라는 것이 광고주와의 관계나 이해관계들의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필수겠네요. 영어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학파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선호한다라는 게 어떤 측면이냐면 어학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거기서 상대방의 어떤 이제 뭐 니즈나 아니면 맥락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해외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해외에 좀 오래 머물렀던 이제 어학이 그러니까요. 충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좀 원하기도 합니다. 저 대학교 때도 제1기획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카더라 아닌 카더라로 얘기했던 게 제1기획은 유학생 아니면 안 뽑는다. 네. 라는 얘기가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지만 얘기가 사실은 아닌 걸로. 네. 유학생을 선호하긴 하지만 뭐 100% 유학생만 뽑진 않는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만큼 영어 능통자이면 좋아한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는 시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 계속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좀 성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하는 TO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이제 유학파 출신의 이제 굉장히 이제 거기에 창의력까지 겸비한 인재를 좀 많이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좀 변화를 봤을 때 사업이 확장되면 거기에 좀 지원하는 방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대기업 외에도 이제 중견 중소기업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인터넷 공간이나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제 접하는 게 우리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광고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스펙의 부분에 관련이 조금 덜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우리 진입하는 경우에는 혹시 원하면 이제 그쪽에 진입하기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교육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수료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기본적으로 광고 홍보학과가 대표적으로 광고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학업을 학위 과정으로 이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네. 그 외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미디어 관련 학과 또는 이제 디자인 관련 학과가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 국문학과가 또 진입할 수가 네.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보통의 학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네. 정규 커리큘럼이 대부분 되어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외부 교육 과정으로 보면 이제 한국광고공사 이제 광고진흥교육원 이런 데가 있는데 예. 예, 이런 데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은 또 그 다음으로 이제 포멀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정말요? 예,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사설 교육 기관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직무별로 과정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짜 광고업에 좀 몸담고 싶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서 어떻게 진입을 이제 시작할 건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광고, 그러니까 언론계 뭐 주류라고 하면 뭐 기자가 될 수 있고, 네. 뭐 광고계 주류라고 하면 A이잖아요. 사실은 카피라이터보다는 뭐라고요? A이라고 있어요. A A, 말고요. 아. A 뭐 이거 말고 아. A이라고 아. 있는데 뭐의 약자? 어카운팅 익제큐티브인가 뭐 맞습니다. 이런 약자인 걸로 알고 영어도 있는데 역시 국어국문과신데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직무인데 광고회사에서는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근데 카피라이터만 준비하기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둘이 있겠네요. 같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카피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선은 이 과정도 전반적인 광고의 흐름이나 제작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우리 이제 광고 기획직 A 직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더 많다고 볼 수가 좀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진입하는 것에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집중하라고 좀 말을 많이 해요. 일단 들어가라. 예. 그래서 어쨌든 카피라이팅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A를 경험해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설득을 하면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화려해 보여서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갑자기 안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방향을 좀 선회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피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공모전 수상이라던가 그런 경력 수상 이력들 상을 받은 경험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사실 광고 회사에서 공모전을 많이 이제 주최를 하는데 네. 물론 입상하면 가장 좋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몇 어필할 수 명 있는. 정도 입상을 하나요?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 이제 뭐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하는데 드물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네. 입상의 목적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일단 참여에 좀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디자인 관련 계열에서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듯이 우리 광고업계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좀 키워야 되고 다음에 참여해서 내가 여기에서 광고 관련된 전반적인 역량에서 좀 세분화해서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참여하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참여했던 과정을 나중에 면접 과정에서 어필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참여했던 것 자체가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사실 이렇게 공모전 외에도 자신이 어떤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생겼죠. 네. 근데 거기서 성과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게 조회수, 공유수 또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뭐 클릭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추천할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갖고 좀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카피라이터의 눈으로 좀 보고 기록하고 새롭게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창작을 좀 해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제 우리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네.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상품을 보거나 고객을 봤을 때 그때 나라면은 어떻게 카피라이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고 실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관련돼 있는 사람에게 제안을 해서 해보면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연습이 되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록하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거 이걸 좀 가장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카피라이터여도 같은 직무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 작은가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의 규모에 따라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직의 규모가 크면 그 직무를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분리하고 쪼개놓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교재의 규모가 작으면 일단은 이제 그 직무를 하면서 다양하게 다 시키죠. A부터 Z까지 다 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작은 우리 광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서 반복적인 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이게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일을 시키는데 그런 경우에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큰 데가 반복적이고 작은 데는 다 시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네.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데가 반복적으로 다 시키는데 그 영역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고객사, 새로운 상품, 새로운 어떤 이제 서비스가 될 수 있고. 근데 작은 사실 곳은 클라이언트가 한두 곳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작은 곳은 클라이언트가 한두 곳부터 시작하는데 또 확장해 나가지만 똑같은 어떤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반복해야 기본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너무 작은 곳 가서 네. 너무 단순한 일을 반복해서 자기는 좀 비가치 업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실망하는 친구도 물병력이다 종종 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취업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좀 파악해 보면서 할 필요가 있고 다행히 이제 광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상품이 또는 이제 광고가 직접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레퍼런스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직무 역량을 좀 강화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로 이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면접 가서도 광고회사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되게 깨어 있으시잖아요. 네. 열려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좀 알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네. 이직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기획이나 뭐 이노션 월드와이드나 이런 큰 데를 한꺼번에 한 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네. 조금 작은 데에서 경력 쌓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자기 개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직도 실제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유명한 카피라이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직이 다 있죠. 아, 사실 그래요? 예, 메이저 회사 출신이긴 한데 그것도 또 중요할 수 있지만 또 이제 포트폴리오 형태로 자신이 어떤 카피를 만들었고 어떤 광고에 참여했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경력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남으니까 수가 또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경험을 좀 풍부하게 쌓고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떤 방향을 갖고 이걸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이제 집중해서 정리해 나가느냐. 이제 예. 이런 관리 측면의 자기 개발이 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자기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연결성을 높여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광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연결성을 좀 높여가야 결국에는 뭐 이직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는 나중에 자신을 어필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그럼요. 결국에는 회식은 예. 그럼 필참인가요? 약간 소맥 먹고 술을 잘 마셔야 되나요, 카피라이터? 갑자기 이제 네. 주제가 만나- 이제 널뛰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만나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조직 문화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유 대표님이 알고 계신 마케팅이나 뭐 홍보 네. 아니면 전략 아니면 이런 광고 쪽 담당자분은 술을 잘 드시는 편인가요? 제 주위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아. 분들은 이제 제 주위에는 좀 독특하게 물론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제 노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예. 이렇게 이제 술을 한잔 하고 그때 창의적인 생각을 좀 많이 아, 하기도 그래요? 한다고. 아, 예술가시네요. 약간 예. 예술가들이 원래 잠을 그렇죠. 잘 때 꿈꾸면서 네네. 작곡한다고. 저도 어제 꿈 꿨어요. 아, 어떤 네. 어떤 꿈 꾸셨어요? 저 어제 여행 가는 꿈 꿨어요. 공항 가서 비행기 기다리는 꿈 아우, 꿨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네, 필요하신가 보다. 네, 갑자기- 여행 가고 싶어요. 네, 맥락이 좀 네. 네, 예, 여행 주제가, 가는 얘기로. 주제가 널뛰기라고 네.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제 예. 술을 한잔 하고 그때 들어온 창의적인 생각이 좀 도움이 아, 된다라는 진짜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음주를 조장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네. 네네. 예, 일단 그리고 그렇고요. 일단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게 이직이 활발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가는 이직이 활발한지 아니면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스카웃되는 경우가 더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TO 측면에서 보면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가는 경우가 TO가 작습니다. 많지는 아. 않기 때문에 드물고요.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 음. 사실 큰 회사에 있다가 작은 회사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아, 상대적으로. 그래요? 예,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도 했었고 어, 큰 조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조직에 와서 어떤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 때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후자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하고 좀 수월하다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이 하는 업무라서 뭐 어디에 소속되면 좋지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또 고소득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프리랜서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시대가 왔나요? 실제로 이제 많아졌죠. 아. 예, 제 주변에도 많아졌는데 여러 업계에서도 좀 많아졌습니다. 근데 특징이 네. 본인의 주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팅을 하면서 뭐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 다른 뭐 출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보시면 카피라이터 출신의 작가들이 이제 많은가요? 에세이를 내거나 예, 어. 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거 강조하죠. 작가 소개할 때 카피라이터 출신 이러면은 조금 더 멋있잖아요. 일단.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복사는 잘하는데 카피는. 어쨌든 저는 죄송합니다. 인권, 라이트. 두 분 같이 이렇게 둘이 오늘 네. 같이 있으니까 좀 널뛰기를 계속해가지고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이런 프리랜서들이 갑자기 프리랜서가 된 게 아니죠. 네. 꼭 조직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대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견 중소기업일 수도 있는데 이런 조직에서의 그런 경험과 경력이 없으면 뭐 역량을 또는 실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이제 주업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이제 이전 조직에서의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서 역량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그 유명한 박웅현 씨의 경우에는 벌써 나이가 꽤 있으시다고 하셨지만 네. 카피라이터는 좀 약간 젊고 번뜩이는 사고가 강조되다 보니까 약간 뭐 나이에 있어서 좀 은퇴가 빠를 것 같다 수명이 짧은 게 아니냐. 네, 선입견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직 관점과 프리랜서 관점을 두 개 다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조직이 큰 경우에는 사실 조직이 우선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수주를 하고 그 수주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매뉴얼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이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조직도 잘 이끌어야 되는 부분에서 수명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로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직 관점에서 좀 짧을 수 있지만 예. 다시 이제 멀리 보면은 결국에는 프리랜서의 시대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결국에 자신이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자신의 어떤 이제 뭐 포트폴리오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정년은 좀 길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이제 대박을 치는 카피라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작업물에 대한 뭐 시장 반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져가기도 하시나요?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 광고업계는 실제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직접 카운팅되는 이제 직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다음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유명해지면 네,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가 이제 조회수나 유입자 수나 오. 클릭 수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예. 우리 이제 광고물과 연결된 이런 일들의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런 계약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력을 키운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런 뭐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예. 대박이 나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취준생들이 아마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서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신 적이 아, 그럼요. 예, 우리 카피라이터 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상담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단은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은 이제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과정이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광고업계에 어떻게 하면 좀 진출할 수 있지 얘기해 보면 대부분 좀 광고 기획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이제 있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진입할 때 진입하기도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무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판 쪽 아니면 뭐 작가 쪽 이제 이쪽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고민을 거듭해서 카피라이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잖아요. 플랜 네. B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플랜 B라고 하는데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카피라이터하고 연관될 수 있을 만한 플랜 B. 네, 우선 저는 플랜 Z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Z요? 싶은데요. Z까지 있어야 되나요? 네, 마징가 Z가 Z도 A, B, C, 아니고. D. 아, 그럼요. 드래곤볼 트렌드- Z 아니죠? 진짜요? 예. Z부터 해야지 리스크 테이킹을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할 수 플랜 있는데. Z는 또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요. 네, 플랜 Z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플랜 네. 세계도 네, 아니고. 워낙 이제 그 위기의 시대고 늘 아.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플랜 Z는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래서 우리 글을 쓰는 작업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창의적인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쓰면 쓸수록 또 그 기록을 남기고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의력도 높아지고 연결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플랜 Z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나중에 뭐 출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어떤 창작의 과정에 있든지 이걸 소스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플랜 Z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는 사실 자신의 이제 선호도나 흥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광고업이 될 수도 있고 출판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방송 쪽에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좋고요. 또 이제 마케팅 쪽으로도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케팅 예, 결국에 광고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그리고 고객을 반응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마케팅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취업 시장도 그렇고 우리 비즈니스는 무언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네. 발생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플랜 B로 좀 설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플랜 Y는 없나요? 플랜 Y? 플랜 Y도 있는데요. 우선은 Y는, 이제 예. 플랜 A, B는 좀 유리한 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이제 플랜 Y는 자신의 전공에서 유관한 것들을 본인이 좀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그냥 우리과 선배가 여기 갔으니까 대박,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자신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이제 먼저 찾아보고 좀 기록해보고 해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이 카피라이터를 지망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딱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카피라이터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적인 부분이 좀 나오는데, 같은 제품도 상품도 문구도 어떻게 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카피라이터를 꿈꾸시는 분은 지금부터 새로운 눈을 좀 장착하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좀 기록하고 다시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또 우리 연결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은 우리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눈을 장착하시고 계속 기록하고 생각하고 연결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장착 탁탁 하시고. 네. 어쨌든 뭐 자신의 생각을 좀 글로 이렇게 네, 표현하는 무리 수였죠, 능력을 솔직히. 저도 그래서 빨리 넘긴 겁니다. 글로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을 네. 그 글의 글적인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무역량연구소 오늘 카피라이터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함께해 주신 유재천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카피라이터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1부에서 준비한 소식 저희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이어진 2부에서는요.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달라졌어요. 뭐가요? 내 삶이. 왜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항상 제 시간에 끝나니까 이젠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어. 좋아요. 자기 개발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생겨 좋아요. 종일 운전할 때보다 사고 걱정 없어 좋아요. 퇴근 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 일자리가 많아져.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생산성이 더 향상되어 좋아요. 개인과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노동시간 단축. 행복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이 똑똑한 은퇴 준비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시간입니다. 굿잡 4060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굿잡 4060 오늘은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요리 부문 숙련 기술인으로 선정된 왕철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을 하시는 각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카메라 저쪽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각오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평생 이제 조사 직업으로 살면서 예. 느낀 보람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열심히 도전하는 조리인들에게 네. 희망과 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계신 네. 조리사분들이 오늘 왕철주 명희님 나오신다고 하면 정말 선배님 보려고 많이들 시청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필 또 요리를 평생 네.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어릴 적 꿈은 이제 뭐 직업군인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이제 군 제대하고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좀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많이들 그랬던 시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했다 고민하던 중에 사실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모 학습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죠.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 정말요? 네, 근데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저하고는 도저히 이게 맞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나에게만 적성이 뭘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서울에는 모 학원 요리학원을 이제 4개월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그러셨어요? 예, 그때 이제 1987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요리사 길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위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주변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특히 제 부모님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요리사 하면 남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저희 그 부모님들의 그때만 해도 그런 약간 그런 시대적인 그리고 그런, 예.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좀 공무원이 되기를 바랬는데 예. 갑자기 뭐 지금 이제 기능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반대 심했고 또 제가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맞이가 됐어요. 네. 맞이하다 보니까는 제가 빨리 이제 맞이로 성공을 좀 빨리 하고 싶은 욕망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집안을 좀 이끌어야겠다는 네, 그런. 근데 많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제가 좀 고집을 피워서 지금 이제 요리 직종을 선택이 됐죠. 예.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 좀 더 쉬운 길을 교사나 군인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원하셨을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 있게 이렇게 걸어 오셨는데 부모님이 딱 인정해 주셨을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제가 이제 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되게 다행히도 그때 이제 그 학원에서 저를 가르쳤던 강사님이 저를 이제 그 여의도 육산 빌딩으로 이제 이렇게 스카웃해서 이제 아유, 예, 알아보셨군요. 좀 이제, 네. 그래서 갔죠. 몇 근데 개월 만에 그렇게 가신 거예요? 학원을 이제 4개월 수강하고 이제 그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오. 예, 이제 바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저를 이제 그 직장 육삼 데리고 가서 했는데 사실 육삼 근무하면서 조리 초년생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요리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 예,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현장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잔심부름, 그다음에 뭐 야채 세척, 그다음에 뭐 소스를 건다든가 또 선배들 일을 옆에 도와준다든가 이제 그 정도 일을 하는데 사실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요리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갖다가 우연히 이제 요리 입문하고 한 3년 만에 이제 네. 호텔로 이직을 해서 이제 하셨어요. 예, 이제 거기서 요리를 만들 기회 있어서 한 부모님을 이제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한번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드렸는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 예, 나지 않으셨어요? 감동이었죠. 예,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때 이제 그 직업 선택을 잘했다고 그때 칭찬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접하셨던 음식은 뭔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안심 스테이크 안심이 됐겠네요. 역시 고기죠, 고기. 예, 그래서 아, 정말 앞으로 잘할 수 있겠다는 안심을 드리는 네, 안심 스테이크. 등심 말고 네. 안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명인이 되시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일으켜 세워주신 스승이 계시다고요? 예, 제가 이제 네. 이제 87년도 그 대한생명 육산빌딩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19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이 이제 개최되죠. 네. 예.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 이제 특급 호텔 그 숙박 시설 부족해서 특급 호텔들이 그때 막 많이 생겨났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제 공채 모집을 저희 해서 코엑스 쪽에 있는 그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거예요? 넣었는데 사실 저는 경력도 별로 없고 배움도 짧은데 공채 합격을 한 거예요. 오. 예,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조리사들이 전부 다 거기다 이력서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고 예. 또 이력서 양식이 이제 체인 호텔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야 영문 되는데 레주메를 뭐 막 넣어야 되는 저희들은 이제 거죠. 그 예. 영문 레시피도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해서 이제 한 에피소드로 그 호텔을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예. 이제 영문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네네. 종로에 모 번역소를 갔더니 네. 그 번역소에 그냥 서울시내 호텔 조리사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들 번역을 예, 맡기려고. 번역하려고 해서 번역을 맡겼더니 번역하는 데만 한 3일 정도 걸릴 정도로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치열했던 이제 그 네. 입사 번역 경쟁이었거든요. 예. 그 이제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합격을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이제 뭐좀 그 육산빌딩은 사실 그 시금 사업이 많이 발달됐지만 객실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 호텔은 아니니까. 예, 호텔은 아니죠. 근데 이제 거기 옆자리 근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 모였던 조리사들이 육산빌딩에서 온 그 요리사를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않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터세 아닌 터세가 있군요. 예. 객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요리 경험도 별로 없고 요리 초년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조리부장 정용우 부장님께서 저희 큰 희망과 용기를 많이 주셨고 또 그 기술 습득의 전수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조리사 꿈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계기가 돼서 지금도 그 큰
그 스승님으로 그러니까요. 마음가짐 나왔죠. 네, 실제로 만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요리왕 뭐 이런 거 보면 네. 정말 스승이 이렇게 막 그 위대한 스승이 꼭 제자를 한 네, 분 이렇게 네. 딱 택해서 이렇게 숙련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실제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에 뭐또 정용 그 스승님 말고 또 한 분도 계신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학원에서 예. 저를 직접 데리고 간 그 교수님도 제가 여기서 뭐 진짜요? 이름 밝히기는 뭐하고요. 그분도 큰 스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네. 분들입니다. 또 결국 그래서 63빌딩에서 계속 호텔을 우리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호텔을 다 이렇게 다니십니다. 보면 인터콘티넨탈 호텔, 엘로이 호텔 이렇게 뭐 쟁쟁한 호텔들이 다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뭐 에피소드 좀 재밌는 거는 없었습니까? 그 요리를 하다 보면 에피소드는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네, 이제 몇 개만 워낙 풀어주세요. 이제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네. 저는 63 빌딩에 빌딩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 거기는 소년병 시절이었을 때. 네, 거기는 63 빌딩은 연말 되면은 이제 디너쇼 행사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한 500명, 600명 정도 이미자 디너쇼 이런 네, 것들. 디너쇼 행사를 네. 하는데 디너쇼 행사에 그 제공할 스프를 끓여서 이제 그 예능장으로 옮기던 중에 네. 몇백 명분의 수프요. 엄청 600명 정도 대량이었겠네요. 됐죠. 그래 한 100리터 정도 안에 들어가서 수영하도 예, 될 정도로. 수영은 그래서 못하죠. 너무 아, 뜨거워.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카트에 담아서 옮기는데 기둥 모서리에 좀 닿아서 이게 넘어졌어요.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왕충주 명인님께서 예. 수프를 네. 넘어뜨렸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스프 쏟은 거예요. 한 시간 놔두고. 어떡해요? 어떻게 혼나진 않으셨어요? 혼날 그런 경황이 없이 행사를 가르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제 3연초가 된 거죠. 네. 어떻게 해요, 스프 이거 어떻게 근데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선배님들이 그 따로 준비된 좀 스프가 있어서 오뚜기 예, 가져오신 거 아이, 아니죠?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된 게 있어서 브리아브라 이제 그 이제 급히 또 다시 준비해서 이제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했는데요. 아 그때 당시에 진짜 어디 뭐 지구문이나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네, 소름이 그리고 또 약간 돋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스프가 뜨거운 스프를 흘렸을 때 네. 다치지 않았던 게 또. 예, 다행히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예, 다치지는 않았고요. 그게 제일 다행이네요.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3년에는요 사단법인 한국음식관광협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제8대 조리명인에 지정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네. 뜻깊은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의 감정 같은 것들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때 감정 지금 말하면 벅찼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조리 명인 선정 기준은 이제 그 현장 경력 20년 이상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이제 20년이요? 네네. 20년. 그리고 이제 또 그 뭐랄까요 조리에 대한 그 본인의 자부심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이제 네. 그런 그 요리 쪽에 완전 일정 그 기여를 해야만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년. 사실 이제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뭐 명장 명인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이제 직종 명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또 선정하는 또 식품 명인들이 있고 각 부처마다 좀 또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제 정하는군요. 예. 각 지자체나 뭐 사단법인에서 명인을 이제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명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명인 되고 난 다음에 참 그 32년 동안 이제 요리를 하면서 네. 지금도 많이 느끼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네. 많은 그 뭐랄까요 요리에 대한 무거운 그 자부심도 생기고 또 본인을 다시 한번 또 성찰해서 되돌아보는 시간도 생기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후배들한테 이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수상 경력도 보니까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각종 요리 경진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한 경력이 많으신데 이런 대회들 하면 저희는 사실 그런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네. 재료를 가지고 뭐 네.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맛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평가를 당하고 약간 냉장고를 이런 거. 부탁할게 이런 것들. 네네. 예. 그런 실제로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이제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요리대에 좀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국내대에 많이 출전했고요. 근데 2009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요리대회 나갈 작품을 준비를 해서 이제 대회장에 가지고 갔는데 네. 잠깐 자리에 비운 사이에 작품이 없어진 거죠. 누가 먹었나 보다. 왜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이 워낙 잘 나와서 그런지 예. 작품이. 경쟁자가 숨겼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근데 한번 그 대회장에 가면 하루에 한 300명, 400명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작품이 냄새가 너무 없었어요. 좋아서 못 참고 먹은 거 그래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시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진짜 그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2014년도 이제 그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이제 네네. 그 국제 요리 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 20명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대회를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한 5일 동안 이제 거의 밤잠을 이제 뭐 잠을 못 자고 이제 대회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대회 마무리하고 이제 귀국하기 전날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 음식이 사실 우리한테 잘 맞지 않습니다. 향신료 같은 거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또 그 그쪽 문화가 약간 이슬람 문화여서 일반 식당 가면 뭐 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할랄 음식을 먹고 돼지고기 다 취급 많거든요. 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20명에서 이제 우리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시내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셨군요. 예. 그래서 서울 가든이나 식당을 찾았어요. 너무 반갑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그 삼겹살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반갑겠다. 예. 외국에서 먹는 삼겹살은 정말. 네. 우리나라 그 소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아이고, 예, 좋았. 20명에서 예. 이제 들어가서 정신없이 차를 걷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툭 치는 거예요. 네네. 하면서 혹시 왕철주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요? 이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분이 저랑 옛날 호텔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제 동료인데 그분이 이제 말레이시아 가셔가지고 한식당 운영하면서 대성공을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렇구나. 너무 반가워서 그래 그분 덕분에 그 비싼 삼겹살도 많이 얻어먹고 저희 20명 그 선수들이 아주 네. 푸짐하게 그냥 피로를 푼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우리나라 사람 특히 또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지 정말 그렇죠. 저는 상상도 못할 네.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꼭 명희님의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저도 너무 명희님도 궁금해요. 이렇게 최현석 셰프처럼 소금 이렇게 뿌리시나요? 뭐 이렇게 뿌리고 막 이렇게. 아직까지 그 정도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경력은 뭐 뒤지지 않으시니까. 네. 무슨 요리가 가장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원래 서양 요리를 전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서양 요리도 뭐 아시다시피 뭐 이태리도 있고 뭐 그렇죠. 멕시코 요리도 네.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 요리를 많이 전공을 했어요. 프랑스식 요리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프랑스 요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뭐 어떤 많이 접하잖아요. 뭐 예. 다이닝 네. 레스토랑 간다든가 뭐 달팽이 호텔, 요리. 예, 달팽이 요리도 중요하죠. 맛있죠. 근데 그 프랑스 요리를 제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우리가 옛날 그 경양식당 가면은 뭐 돈가스도 네네. 팔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아. 이제 서양식 요리를 이제 좀 전공을 했고요. 예. 이제 프랑스 요리를 전공하면서 제가 이제 호텔을 그만두고 이제 한번 기회 있어서 그 한강에 그 식당선 이제 그린 크루즈라는 식당선을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총괄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정말요? 근데 네. 이제 그 공연선인데 그 공연선이 저녁에 하루 이제 일에 잠실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의도 해안에서 다시 잠실로 배 돌아오는 위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선상 한강 볼수 공연. 있는 그런. 본 것 같아요. 이제 네. 공연다운데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메뉴가 이제 주로 이제 바닷가재 살아있는 바닷가재 한 랍스터. 하루에 한 150마리 정도 날마다 공수 받아서 이제 바닷가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공했거든요. 강 위에서 먹는 바닷가재 정말. 네, 낭만적이죠. 네. 로맨틱한 요리죠. 그러니까요. 네, 맛있죠. 네, 그래서 살려서 또 내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저는 같아요. 지금도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저 바닷가재 요리는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닷가재 요리가 가장 자신 있으신 요리라고 말씀을 뭐 하시는 딱히 뭐 모든 요리가 다 중요하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닷가재 요리할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개발 중이신 요리도 있을 것 같아요. 명희님 정도 되면 이제 요리가 기존에 있던 기성의 요리 말고 좀 이렇게 새로운 경제 요리를 창조하신다거나. 창의적인 요리. 예. 그 요즘 이제 요리 개발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도 요리 연구가들 많이 활동도 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요리를 막연한 요리를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요리와 건강을 같이 매칭을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요리를 줄 때 먹는 고객은 자기 가족이라는 신념을 가지면 정확한 요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한식 세계화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되고 있죠. 예. 예. 한동안 잘 진행되다가 네. 지금 이제 약간 주춤하는 약간 상태인데, 주춤하고 있죠. 예. 왜냐면 우리 한식 세계화를 그 기초해서 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음식을 좀 개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건강 식단을 해서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우리가 장수 시대에 좀 더 이렇게 이제 수명이 길한 네. 세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메뉴를 개발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약간 네네네. 그런 예. 요리를. 네. 과거 현재의 만남.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그랜드 컨벤션 센터 개장 시에 뭐 당시 센터 대표님과 약속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2011년도에 이제 그 이제 그랜드 컨벤션 센터를 이제 개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개장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저희 대표님하고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희 대표님 사실 이제 이런 음식 외식 서비스 쪽은 이제 잘 모르신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께 원재료 값을 좀 아끼지 말자. 다시 말하면 좋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좋은 음식 식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자. 뭐 당장 뭐 조금 이문이 적게 남더라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표님한테 좀 이제 의뢰를 했었죠. 했는데 저희 대표님도 흔쾌히 그걸 또 그게 좋은 영업 방침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현재 그 원칙은 지키고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저희 업장에 이제 1년에 방문객이 한 10만 명 넘거든요.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랜드 컨벤션. 넘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들 딱 별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회사 홍보를 않더라도 음식에 대한 그 고객 만족도가 높아서 그러니까요. 구조론으로 너무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홍보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영업이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가니까 일단은 네.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식재료 값을 아끼지 않고 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약간 사업가적 마인드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워낙 명인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좀 관철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이렇게 9년 동안 영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그랜드 컨벤션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하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주일에 이제 직접 100여 명의 한 시식자들한테 설명을 나와서 하신다고요. 총주방장이신데 네. 약간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식 손님에게 음식 설명한 건요. 네. 일종 업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음식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네. 뭐랄까요, 그 손님들한테 그게 함으로써 신뢰 구축이 돼서 예. 더 이제 믿음이 많이 가고, 또 어떤 고객들은 이제 주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늘 음식 먹었는데 뭐가 좀 다른 메뉴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못 먹는데 뭐 해산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메모해놨다가 그분 행사 때 그걸 또 관철시키고 정말요? 예, 그렇게 해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이렇게 명인님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케어를 받으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정말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때 그럼 가셨을 때 명희님께서 설명해 아니요. 주셨어요? 저는 명인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고요. 저는 이제 그냥 손님이었었고, 명인님은 뭐 어디서 뭐 컨트롤하고 계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대본에 없는 거. 죄송합니다. 당황하게 되니까요. 네, 이제 또 제자 양성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지금 뭐 따로 이렇게 눈여겨보는 제자나 이렇게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있는 특별한 제자분이 계신가요? 사실 이제 요리 직종이 이게 사실 이제 쉬운 직종은 아닙니다. 근데 저 유일한 재산은 저는 이제 현재 같이 우리 근무한 우리 조리부 스태프들이 뭐 19년, 15년, 뭐 작게는 12년 같이 근무한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뭐 정보 공유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레시피하고 생활에 돼야만 일정된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한 30년 동안 모아놨던 레시피를 뭐 진짜 제 제자가 생일이면 제가 USB를 담아서 그걸 뭐 선물로 준다든가. 그게 재산 진짜로.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멋있네요. 그렇게 한다는 게 뭐 자기 모든 걸 다 지식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또 열심히 하고요. 또 성공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있는데 후학 양성에도 이제 위치가 위치니만큼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요리를 배우려는 분들한테도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네. 요리에 관련돼서 요즘 요리가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요리 관련 강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이모작 지원센터에서요. 은퇴 후에 요리의 필요성을 느낀 5060 중장년층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제3기 이모작 아버지 요리 교실을 개강했다고 합니다. 오. 10주 동안 한식 전통 요리, 뭐 잡채나 너비아니구이 같은 것들, 그리고 한식 응용 요리, 홍합밥, 보쌈과 무김치, 맛있겠네요. 그리고 밑반찬류, 고추장 멸치무침이나 해물 순두부찌개 같은 것들 이런 요리들을 배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1, 2기가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3기 교육생까지 이번에 모집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뭐 4기, 5기 쭉쭉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구에 살고 계시지만 한번 여기 지원해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버님한테 잡채해달라고 하시려고. 네, 예. 아빠 잡채해서 보고 있죠? 이러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명희님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는지 또 여쭤보고 후배들한테건 네. 아니면 요리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한테건 명인의 네. 입장에서 좀 하실 말씀 네, 있으실 것 여태까지 같아요. 인생을 예. 살아오시면서 가장 느꼈던 점 뭐 이러던 거. 저희 요즘 이제 먹방이나 이제 쿡방에서 이제 그 요리 관련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이 많죠. 돼요.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중고등학교 저 직업진로를 가면서 학생들 만나다 보면 현재 뭐 조리사가 되겠다는 게 10위 안에 굉장히 많아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셰프가 근데 되겠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그 중장년층들 뭐 요즘에 명태도 빨라지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마땅히 할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식당 운영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치킨집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예. 좀 전문 지식이 좀 수반돼야만이 뭐 이렇게 이제 식당업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사실 자영업 한다는 게 지금 성공률이 10%도 안 되거든요. 자영업 예. 성공률이. 그리고 그렇죠. 이제 1년 안에 뭐 도산하는 게 한 50% 네, 넘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쪽에 좀 정확한 정보하고 좀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명희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요리 뭐 개발도 열심히 하지만요. 또 재능 기부를 좀 통해서 후학 양성에 좀 좋은 양질의 요리사들이 좀 배출될 수 있도록 방송 많이 출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같은. 부탁할게요. 방송 출연은 네. 너무 나가면 상업화가 될 것 같아서 아, 역시 명희님. 예. 정도만을 고르시겠다는 네. 그런. 그래서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주방에만 이제 딱 예. 있으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철주 명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투데이 잡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질 3부에서는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진행할 순서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신중년을 위한 화려한 제2막 인생 지침서 브라보 바이 뉴라이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원기업에서 자재 구매 물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화나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10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안양 실버케어 혹의 요양원에서 일반 간호사를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월 24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미래루체에서 광고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의 경력과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고요. 급여는 연 2,45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박관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회계사무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월 약 170만 원,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2의 항구 도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양정순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정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불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구직자분들도 불금 굉장히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네. 구직자분들도 그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치맥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불금은 오늘 정도는 즐겨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치맥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채용 소식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폴젠코리아입니다. 주식회사 폴젠코리아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폴딩도어와 창호 제조업체로 생산부 직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폴딩 도어 제작과 알루미늄 절단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3개월 수속기간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은 근무를 합니다. 임금은 월 206만 원 수준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 정보 처음으로 만나봤고요. 생산부의 직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가족사랑 실버센터입니다. 가족사랑 실버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한 복지서비스 업체로 사회복지사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1년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고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대상자 댁을 방문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월 175만 원이며 상여급은 기본급의 20% 수준이나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은 10% 감액되나 그 외 차량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10월 26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 한 분을 채용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인천 지역에서는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2019년 여성 취업박람회가 인천시 여성복지관 대강당 5층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인천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참여 업체는 총 55개 기업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장 구성은 직접 면접할 수 있는 채용관과 취업지원관, 홍보관,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미지 스타일,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합니다. 유능한 여성 인재에 관심 있는 구인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440-6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채로운 취업 박람회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은 어느 지역 구인 소식인가요? 네, 다음 지역은요. 탁 트인 배경하고 머드 축제가 떠오르는 도시 보령으로 가볼 겁니다.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은희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은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이제 불금인데요. 오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은 이번 주는 좀 특별한 계획 없이 네. 좀 한가하게 보낼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구직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그 인천 선생님처럼 그 비슷한 견해인데요. 좀 구직을 위해 분투하셨을 우리 구직자분들도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이든 낮잠이든 휴식 시간 꼭 챙기시어 재충전할 수 있는 주말이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금요일 불금으로 보내라. 낮잠을 뜨겁게 주무시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은 어떤 걸까요? 우리 지역 첫 소개드릴 구인 업체는 홍성군 광천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참그루입니다. 주식회사 참그루는 상토 전문 생산업체로 생산 공무직사원 1명을 채용 중입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5년 이상 요구되며 담당할 업무는 제품 생산, 기기 정비 및 공무 업무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용접기능사, 지게차 면허 소지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 최저임금이나 면접 후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하오니 워크넷 채용 공고를 살펴보시고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생산 및 공무직 사원 한 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입니다. 채용 시 마감이 되니까요. 관련 정보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구인 소식입니다. 부여군 은산면에 소재한 밤뜰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공학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밤뜰의 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밤 가공품을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하는 업체로서 이번 채용권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경력 무관하며 담당할 업무는 식품 연구개발, 분석, 품질 관리입니다. 식품 가공 기능사 소지자,
미공개 졸업자 및 경력직을 우대 채용 중으로 급여는 월 220만 원부터 250만 원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며 주 5일 근무 형태입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2일까지 오니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여 기한 내에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건 경력이 무관하고요. 식품공학연구원 한 분 모시는 공고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대사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마지막 소개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광천원김입니다. 주식회사 광천원김은 홍성군 광천읍에 소재한 막김 가공업체로 경력 2년 이상의 숙련된 공장장 1명을 구인 중입니다. 담당할 업무는 생산 총괄, 기계 보수 및 유지 업무이고요.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나 면접 후 조정 가능하며 주 5일 40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보령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에 있으니 워크넷 채용 공고 확인하시고 이력서 준비하여 채용 대행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령의 마지막 채용 소식 짚어봤습니다. 2년 이상 경력의 공장장 한 분을 채용하는 소식 알려주셨는데요. 네, 채용 시 마감이 되는 구인건이니까요. 여러분의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인천하고요. 충남 보령으로 가봤습니다. 네, 아직 은퇴를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끝이 아닌 시작을 꿈꾸는 인생의 제2막 준비하시는 신중년 세대 선배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의 취업 요정과 함께합니다. 강지수 캐스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직업.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실 줄 몰랐네요. 네. 근황을 제가 근황을 여쭤보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하세요? 역시 뭐 하시는지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한.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같은 방송 진행자로서 혹시 뭐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도와드리고 해야 되니까요. 저한테도 똑같이 이 말 했어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저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에서 오늘 저녁에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시나요? 제가 결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말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학교 선배 지방에서? 지방에서 결혼식을 올리셔서 제가 하객으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맞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수 씨가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50대를 전후로 한 중장년층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귀농 그리고 귀촌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유로운 전원 생활이라든지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를 선택하는 이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뭐 젊은 세대도 제주도나 이런 데로 귀농 귀촌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아버님들, 어머님들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데 요즘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중장년층 귀농하는 경우가? 네, 관련된 통계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2014년의 경우에는 귀농 귀촌 가구는 44,586가구로 전년 대비 37.5%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해 귀농을 한 가구는 11,900여 가구, 그리고 귀촌은 33만 가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선택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시로 이주를 하는 역귀농 그리고 역귀촌 현상도 최근에는 8.6%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이 농촌 생활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정말요? 보셨어요? 리틀 포레스트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진짜 뭔가 늘 이렇게 건강식 해먹고 이런 뭐 자연의 삶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로망이 있는데 교육 씨는 어떠세요? 저도 로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밥 해 먹기 싫을 것 같아요. 정말? 라면 끓여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음식이라는 게. 그렇죠. 약간 새끼로 샜네. 또 널뛰겠네.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귀농 생활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착 지역이라든지 혹은 주변 여건 그리고 소득 창출을 위해서 뭐 작물 재배라든지 충분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직업은 실제 귀농 귀촌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을 농촌으로 이주를 하려는 분들께 도움을 주는 직업, 바로 귀농 귀촌 플래너라는 직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도 플래너가 있어요. 결혼 플래너처럼. 그러니까요,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내일 결혼 가시는데 일단 결혼을 가신다고요? 하객 플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귀농 플래너. 귀농귀촌을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필연적인 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직업 자체는 뭐 사실 저희가 생소한 거 보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귀농 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령층 자체도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귀농 귀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없이 실천에 옮긴다면 정착에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나타난 직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사가 오래된 직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귀농 귀촌 플래너라는 게 그렇다면 뭐 이렇게 플랜을 짜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귀농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요.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3가지요. 하나씩 좀 만나볼까요? 네, 먼저 주로 상담과 교육을 비롯해서 사후 주거 그리고 일자리, 재무 등 귀농 귀촌 준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종합적인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거주지 등 생활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동하여 자리 잡는 것을 돕기 때문에 관련 귀농 정책이나 법률 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업무는요? 네, 다음으로는 안정적인 주거지 정착을 위해서 지역의 특성 및 정착금 신청 방법, 그리고 농지주택 구입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농업에 종사하려는 대상자에게 지역적인 환경과 함께 농사에 적합한 품목, 그리고 농산물 재배 기술, 정보 수집 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자문을 한다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하고 경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관련 역량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농촌 지역에 대한 지식과 농업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귀농 귀촌 정책에 따라서 지원되는 범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 사항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전달 자문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약간 농업을 실제로 하셨던 분들, 농장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력상 좀 적합한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경력이 좀 주요하나요? 네, 이미 귀농 귀촌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혹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모든 것이 큰 자산으로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농업이나 유사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또 귀농 귀촌을 위해서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면 더욱더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귀농 귀촌한 농업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농업 기술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판매 그리고 유통, 생활 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경험이 있으면 상담과 자문을 진행할 때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합니다. 또 과거에 과수나 채소, 또 버섯, 약용 채소 등을 재배한 경험이 있거나 주택 설계나 가공 등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지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련 교육 과정 좀 있나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관련 교육 과정으로는 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과정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주로 지역 귀농 귀촌 지원센터나 사립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를 수료할 시에는 상담 및 컨설팅 기법 교육을 더해서 상담가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교육 과정 과연 있나요? 네, 천안의 연암대학에서 실시하는 귀농 귀촌 코디네이터 교육 진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귀농 귀촌 인구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를 주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과정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딱 한 가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뭔가요? 딱 한 가지. 네, 계속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경북 봉화군의 봉화 한누리 전원생활센터에서 봉화 전원생활학교 79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교육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라고 하고요.
모집 인원은 총 30명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봉화로의 귀농, 귀촌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관심 있으신 신중년분들이라면 해당 교육과정을 꼭 한번 밟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 요건까지 된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진출하는지,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주로 정부와 귀농 귀촌 종합센터 그리고 지역 귀농 귀촌 지원센터 등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민간의 영역에서는 귀농 학교나 귀농 아카데미 등에서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자문 등을 하면서 활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회사를 직접 창업하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귀농 귀촌 플래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낱낱이 좀 파헤쳐봤습니다. 그렇다면 강지수 캐스터가 이 직업을 들고 오신 이유, 추천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네, 사실 농촌에서 정착을 한다는 것이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쉽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귀농 귀촌이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산물이나 축산 분야를 통해서 분홍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쵸. 또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오늘 귀농귀촌 플래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강지수 캐스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좀 쉬고요. 월요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성공 취업은 취업은 투데이 투데이 잡스.